이름이 진효정이고 프랑스 리옹에서 유학하는 21살 대학생입니다. 프랑스는 가을방학이 있어요. 2주야. 짧긴 한데 진효정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런던에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는 거지. 가족은 한국에 있거든요. 미리 연락해놨고 비행기 표나 어디서 잘지 방도 알아봤는데 이게 런던이 물가가 비싸대요. 생각보다 여행 경비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동안 충분히 아껴 썼고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싶어서 가기로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짜봤어. 여러분은 여행 가면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어디에 덜 쓰고 싶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숙소입니다. 여행은 일터를 벗어나서 쉬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까지 나갔는데 막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체력을 쓰고 싶지 않아. 주로 그냥 숙소에 있는 스타일이라 헬스장, 수영장만 있으면 됩니다. 여행지에 뭐 호텔은 다 있어요. 헬스, 수영장이. 하지만 이런 시설을 좀 본다고. 먹는 건 크게 신경 안 쓰죠.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이래.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한데 진효정 씨는 일단 저랑 완전 반대예요. 숙소비를 줄이고 다른 데다가 쓰고 싶었나 봐. 그럼 일단 호텔은 어렵단 말이야. 어디서 자야 하나 검색해 보다가 엄청 싼 숙박시설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근데 가격이 싸면 어떤 걱정이 생기냐? 주변 치안 문제가 좀 찜찜해져. 또 여자 혼자 가는 건데 불안하지. 근데 마침 여기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데예요. 여기 자러 오는 사람도 한국인들이 꽤 있어. 괜찮겠다 싶은 거야. 전화해봤더니 마침 또 방이 하나가 남아있네. 바로 예약했고 2001년 10월 26일 출발합니다. 도착은 잘했어요. 근데 그 뒤로 진효정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런던에서 실종되거든요. 이때 우리나라는 전국에 통신망 다 깔리고 중학생도 핸드폰 들고 다닐 텐데 우리나라가 좀 빨랐던 거지 외국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출발한다고 미리 이메일 보내둔 게 마지막이었대. 연락할 수단이 마땅치 않지만 일단 메일 받았으니 딸이 잘 놀다가 파리로 돌아오겠지 싶었는데 말해둔 여행 일정 지나고 일주일이 더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 딸을 한번 수소문해 봅니다. 그랬더니 2001년 10월 30일, 11월 1일에 런던과 파리에서 자기 통장에 있던 450만 원이 다 인출된 걸 확인했어요. 이게 평소 딸의 행동이 아니래요. 가족은 그래서 진효정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영국과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이 됐어요. 영국 요크셔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데 요크셔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세시대 건물들이 많이 남은 관광지래 런던에서 차로 5시간 걸리는 장소예요. 이날 저녁 여기 요크셔 시내 골목을 지나가던 남자가 이 나라 날씨 우중충하잖아. 금방 어두워지고 마침 비도 좀 오고 추운 거야.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갈 생각이었어. 그래서 술집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구석에 여행용 가방 하나가 보인 거지. 이 가방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몇 주째 계속 같은 자리에 버려져 있었대. 쓰레기라 다들 신경 안 쓴 건데 이 사람은 왜 호기심이 든 건지 모르겠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나 싶어서 열어본 거야. 비 오는 날 굳이 버려진 거 열려는 심리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건데 지퍼를 이렇게 돌려서 열잖아요. 뚜껑 제끼니까 바로 보이는 게 검정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사람의 눈알이었어요. 바로 공중전화 찾아가서 경찰에 신고했지. 금방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 가방 열고 꺼내고 뭐 옮기고 하면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날 근처에 텐트 치고 비 그칠 때까지 밤새 기다립니다. 아침에 비가 그쳐요. 이제 가방 열어본 거야. 진짜 신고대로 시신이 들어있더라고. 일단 머리카락 볼 때 여자예요. 길어. 그리고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옷이나 소지품 들어있지 않았고 머리가 무슨 미라처럼 테이프에 둘둘 감겨 있었대. 다 누군지 짐작되죠? 3주 전 프랑스 리옹에서 런던으로 여행 갔던 진효정입니다. 이제 범인 잡아야 되는데 단서가 없어요. 그럼 범행 수법, 피해자의 행적, 이런 인간관계로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죽은 사람은 진효정만이 또 아닙니다. 2001년 11월 영국에서는 한인 여대생 2명이 살해됐어요. 일단 진효정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부터 알아보면 꽤 오래 걸립니다. 처음 부검했을 때
한국인 아니면 중국 남부 지역 출신의 아시아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결과만 있었는데 뭐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사인은 또 비구폐색이고 테이프를 감은 거 봐서 코와 입이 이때 막혀서 질식한 것 같아. 여기에 시신 담은 가방이 한국 제품이었어. 그래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협조 공문 보낸 거죠. 한국에서는 진작에 진효정의 가족이 실종 신고한 것도 있으니까 마침 유력해 보여. 지문을 보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해보니까 맞아.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 경찰은 30대 백인 남자를 용의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대개 그런가 봐. 나도 뭐 범죄 사건 하면서 이것저것 보니까 백인 남자일 때가 많더라고요. 성범죄는. 이제 신원 알게 된 거잖아. 근데 며칠 만에 더 심각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같은 영국이지만 런던이에요. 진효정이 여행 간다고 한 그곳. 2002년 3월 진효정 사건 4개월 만인데 런던에 이 아파트 욕실 공사가 있었어. 벽 타일을 교체하는 거래. 그럼 먼저 뜯어야겠죠? 뜯을수록 이상해. 뭔가 이상한 냄새가 점점 나더니 구더기까지 보이는 거야. 시멘트 벽에서. 씨발, 시멘트 벽에서 구더기가 왜 나오냐?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일단 벽을 다 부숩니다. 근데 냄새가 나는 것도 맞아. 구더기들도 존나 득실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럴 원인이랄 게 발견되진 않는 거예요. 이번엔 옆방을 부숴봅니다. 그러자 여기 손잡이 없는 작은 문이 하나 나왔대. 임시로 가벽을 세워서 이 문을 가려뒀던 거죠. 냄새가 여기서 나고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많이 부패된 여자 시신이 있더라고. 진효정 사건과 같은 방식이에요. 이 피해자도 얼굴에 파란 테이프 감겨 있었고 옷이랑 소지품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신원 확인이 어렵겠다 싶었지만 의외로 또 금방 해결돼요.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 하나가 실종돼 있었거든. 작은 아파트고 여기는 한국인 유학생들끼리 모여 사는 세대가 많아. 쉐어하우스처럼. 그래서 누구 사라지면 금방 소문이 난단 말이야. 사라진 사람이 누구냐? 진효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종된 22살 한국인 송인혜였습니다. 물어보니까 같이 사는 학생들도 아는 게 없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대. 다른 학생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찾아 나설 건 아니니까 어디 갔나 보다 그러려니 했어요. 결정적으로 송인혜가 다른 지역 호텔에 취직해서 떠났다고 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급하게 가서 인사 못하니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거야. 그때 다들 이걸 믿었지. 근데 씨발 알고 보니까 구라였어요. 송인의 부모는 시신 발견됐다길래 런던까지 가서 시신을 직접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진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송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입과 코를 테이프로 감아서 비구폐색 일으켜 죽이는 수법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 옷도 안 입었고 시신 주변에 소지품 없는 것도 같아. 20대 초반의 한국인 유학생을 노린 것도 똑같고 이 사람들 실종되고 카드로 현금 뽑아간 것까지 같아. 자, 그리고 여기가 찐인데 진효정이 런던 여행 가면서 예약한 숙박업소랑 송인혜가 살던 집주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31살 김규수. 우리 규수게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인데 이 사건 시기에는 이혼했더라고. 이혼하고 도피성 유학이었나 봐. 도피성일 수밖에 없는 게 늦게 가놓고는 학교를 1년도 안 다녔어요. 근데 이 런던 생활이 뭔가 간지나 보이는 거야.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그럼 직업을 가져야 되죠.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합니다. 집에 돈이 좀 있었나 봐. 런던의 작은 아파트를 몇 채 사더니 유학생들이 싸게 지내는 쉐어하우스랑 한인 여행객들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던 거죠. 같은 한국인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은 거겠지.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 생각해보면 같은 한국인이라 안전하고 외국인이면 위험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오히려 범죄에 취약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해요. C8 이런 새끼 때문에 외국 나가면 한국인 조심하라는 말이 생기는 거 아니야. 자, 이 새끼가 사교성도 좋대. 뭐 지가 사장이니까 손님 잘 대해야겠지만 유학생들은 뭐 어리잖아요. 그래서 동생처럼 대해주고
친한 동네 형 오빠 뭐 이런 사이로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랬대. 학생들도 집 나와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타나면 아무래도 의지가 되겠지. 특히 송이네랑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규수 새끼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일단 한국인 여대생 2명이 런던에서 죽었고, 가장 큰 공통점은 김 규수의 숙소에서 지냈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기도 했어. 영국 경찰은 30대 백인 남자를 용의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근거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피부색 빼고 다 맞습니다. 규수 게이를 진작에 의심했어. 처음에 진효정 시신 발견했을 때가 2002년 1월이에요. 영국 경찰은 주변인 조사하고 김 규수부터 경찰서에 부릅니다. 물론 참고인 조사야. 근데 규수 이 새끼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지금 캐나다에 있대. 전화로. 왜 의심받는지 나는 모르겠고, 진효정은 10월 30일쯤 어떤 남자 차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의심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내가 귀국하는 날 알아서 경찰서를 가겠다. 기다려라. 존나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일단 경찰이 뭐 그렇다고 캐나다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규수게이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김 규수랑 같이 살던 전 여친입니다. 규수의 전 여친은요, 미술 전공하는 학생인데 미술관 자주 가서 거기서 또 기념품 팔잖아. 이런 거 사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더라고. 미술관에서 물건 사는 취미가 여기서 왜 나오냐? 피해자들 얼굴에 감겨있던 그 파란 테이프가 좀 특이한 물건이야. 영국에서 딱 4군데만 파는 기념품이라는 거지. 사건 시점에는 800개 정도밖에 안 팔린 물건이래요. 경찰이 이 테이프 아냐고 여친에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규수의 전 여친이 자기 거 맞대. 런던 미술관에서 샀고 희귀해서 아끼던 건데 자기가 며칠 잠깐 집 비우고 돌아오니까 사용한 적도 없는 테이프가 눈에 띄게 양이 줄어버렸다는 거지. 이 말 때문에 김 규수를 경찰이 의심한 겁니다. 지난 행적을 뒤져봤어요.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가 꽤 지나서 시신이나 발견 현장은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거든. 사실 증거라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저것 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잖아. 불확실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늦었지만 아직도 확실히 남아있을 만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진효정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잖아.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야. 무조건 은행 관련 기관일 것이고, 그럼 CCTV 있잖아. 내역은 무조건 남아요. 이 ATM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는 CCTV 있어. 영상 봤더니 김규수야 씨발. 주변 돌아봤더니 렌터카 업체에서 11월 2일에 승용차도 빌렸더라고. 이 차로 655마일을 운전했어요. 이 거리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진효정의 시신이 발견된 요크셔와 송인애가 살던 런던의 왕복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빼박이잖아. 경찰은 진효정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이제 김 규수를 체포할 수 있었어. 그때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에 이거였고요. 근데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경찰 조사 못 받는다는 것도 구라야. 이 새끼 출국 기록 없고요. 계속 영국에 있었어. 2002년 1월에 체포했고 이제 증거 보강 수사를 해야지. 이 새끼가 얼마나 범인에 가깝냐. 경찰은 김 규수가 2001년 10월 30일쯤 빼앗은 카드로 자주 가는 술집 직원에게 돈을 주며 런던과 파리에서 돈 뽑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10월 30일에 사건 저지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벽장에 숨어두고 있다가 그 요크셔 술집 골목길에 버려뒀던 거죠. 나름 알리바이도 조작하고 렌터카 이용하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짰다고 생각했을 거야, 지는. 근데 DNA를 없앨 방법은 몰랐다는 거죠. 피해자 DNA로 신원 확인했어요. 뭐 렌터카 이런 데도 남았고 캐리어에도 지 손으로 만지작됐으니까 자기 DNA 남고 그걸로 잡힐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송인애는 2002년 3월 이 새끼의 아파트 욕실 타일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됐잖아. 이게 김 규수 체포하고 조사하던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진효정 사건 수사하면서 찾았던 거예요. 두 피해자는 공통점이 많아. 범행 수법도 같은 사람인 게 확인됐어. 김 규수야. 2건의 1급 살인 혐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해. 인정은 안 해도 상관없어. 증거가 말해주잖아. 그럼 남은 게 범행 동기거든요. 이걸 알아야 우리 규수계의 정확한 형량을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씨발 이걸 말을 안 해.
조사 내내 입 꾹 닥치고 묵비권 원툴로 나오더라고. 그래 봤자지 뭐 형량을 정확히 정할 순 없겠지만 예전에 판례를 따르면 그만이에요. 엇비슷하게 내리면 돼. 증거도 많으니까 뭐 입증하는 데는 문제 없었거든. 이 새끼도 뭐 할 말이 없으니까는 죽닥치고 있는 거겠죠. 경찰은 범행 동기로 피해자들의 돈을 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씨발 장사하는 대상이 다 유학생들인데 형편 뻔하잖아. 돈을 노렸겠나 싶어. 자기도 건물 몇 개씩 사서 세 주고 돈 벌고 이러는데 형편이 어렵지도 않고 성범죄도 아니야. 뭐 정액 이런 것도 안 나왔다고. 진짜 그럼 뭘까 이 새끼의 의도가. 씨발 왜 그런 거야 짜증나게. 김 교수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됐어요. 2003년에 23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무기징역 받았고 아직도 런던 깜빵에 있습니다. 뭐 씨발 그냥 깜빵에서 프리미어 리그나 보라 그래. 그리고 아직도 범행 동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어보는 사람도 당연히 없지 뭐 이제. 재판 다 끝났고 이제 와서 김 교수가 말한다고 해봐야 자기에게 불리한 더 디테일한 정황만 생기겠지. 밝힐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범인은 잡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연쇄살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